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뷰티건강학과 화장품 향료 및 아로마 테라피 3월 둘째 주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감각과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핵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센셜 오일과 아로마 오일은 같은 것을 말하긴 하지만 에센셜 오일이 조금 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 이후에는 아로마 오일보다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전문가로 가는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자, 에센셜 오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허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허브는 많이 아시죠? 뭐 허브차, 또 뭐 허브 막 밥에 넣어서 비벼 먹기도 하고 또 많은 요리에 들어가잖아요. 자, 허브는 무엇을 허브라고 할까요? 허브는 향기가 있는 식물을 허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허브에서 에센셜 오일이 다 추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향기가 있는 식물은 우리가 다 통틀어서 허브라고 하지만 허브에서 다 에센셜 오일이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 먼저 해드리고요. 자, 그럼 에센셜 오일은 뭐냐? 방향성 식물, 뭐예요? 향기가 있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그 다음에 나무 전체, 수지, 열매에서 향기를 쏙 추출한 그런 거예요. 100% 순수 식물성 물질이고요. 그 식물의 치료적인 성분 뿐만 아니라 그 식물의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천연 물질이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천연 화장품, 뭐 유기농, 천연 들어갔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과대 광고예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복숭아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복숭아 천연이에요. 과일이죠? 견과류, 뭐 호두, 땅콩 이런 거 천연이에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도 물론 천연에서 추출한 것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없다. 그리고 인체에 자연스럽게 작용을 해요. 왜요? 식물도 유기물이고 우리 인간 또는 애완동물도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안에 구성 성분들도 비슷하고요. 이루어진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적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비슷하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돼서 본인들의 일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고요. 인체에 사용 가능한 오일은 약 300여 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여 종의 오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약 70개 정도의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센셜 오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책 62페이지에 보면요. 자, 에센셜 오일의 생성 원리라는 파트 있죠. 식물들은 다른 유기물의 소비 없이 스스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땅에 발을 밟고 있으면 발바닥에서 뿌리가 내려가서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하고 우리가 빛을 받으면 알아서 이 안에서 당이 생성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꼭 먹어야만 돼요. 근데 식물들은 어때요? 아니에요. 식물들은 단지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와 그렇죠? 그리고 토양으로부터 각종 영양분 그리고 물과 태양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대사 과정을 할 뿐이다. 이걸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이용하여 글루코즈, 탄수화물이요, 글루코즈를 식량으로 생산하며 글루코즈로부터 탄소 원자들을 이용하여 에센셜 오일을 생성한다. 자,
식물들은 뿌리가 땅에 이제 박혀 있죠. 그래서 토양으로부터 영양분하고 물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 때 또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를 받죠. 그렇게 되면 올라온 물과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주로 뱉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식물에 보통 이산화탄소는 식물 뒷부분에 기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식물 뒷부분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물이 태양 에너지를 만났을 때 얘네들이 즉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만나면 포도당, 글루코즈라는 포도당, 식물의 그 식사죠.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그 포도당, 그리고 이 빛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또 그 부산물로 생성되는 게 뭐냐면 산소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다시 내뱉죠. 마치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어때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산소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에센셜 오일들은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 사슬이다.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 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는데 빛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부산물들이 생성되고, 이게 바로 식물의 뭐예요? 대사 과정이에요. 근데 식물들이 이렇게 대사 과정을 하면서 우리도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삼겹살을 먹었어요. 거기에 지방도 있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다 있지만 여하튼 먹고 어떻게 돼요? 위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분해되면서 이제 단백질은 아주 그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백질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돌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게 만들고 세포가 움직이게 하죠. 뭐예요? 대사를 하게 하죠. 바로 이 대사 과정 중에서 2차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게 바로 식물의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 그리고 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식물성 호르몬으로 우리 인간도 호르몬이라는 작용이 있잖아요. 이 에센셜 오일이 식물에서는 호르몬하고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정을 하게 하죠. 그리고 소독 및 방부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식물들 그 수지 부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잎에 그 벌레들이 자꾸 너무 나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향유, 그러니까 이 방향성 그 에센셜 오일들을 더 많이 뿜어내가지고 얘네들이 나한테 내 잎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무 껍질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안에 있는 수지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부분을 외부로부터 방어해서 면역도 하고 안에 치유를 해가지고 다시 잘 치유되게 돕는 역할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독 및 방부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식물에 있을 때도 살아있는 그런 그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도 여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또 강의 끝 무렵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식물에서 추출되는 그 향유의 양은 실제로 전체 식물 양에 비하면 굉장히 미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오일의 가격은요, 그 추출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추출하는 양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고 추출되는 양이 많으면 보다 저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2페이지에 식물 100kg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오일의 평균량은 다음과 같다. 로즈는 잎에서만 추출을 해요. 로즈 100kg에서 로즈 에센셜이 얼마가 나오냐? 100g도 아니에요. 100mg. 그리고 아까 저희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에센셜 오일보다는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해가지고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타임이라고 하면은 허브로 다 알고 있어요. 자, 바로 이 타임 100kg에서 200g 정도 추출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라벤더는 100kg에서 2.9kg 정도 그 추출이 되고요. 유칼립투스는 100kg에서 3kg 정도가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0kg이라는 걸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추출하면 다 요만큼씩밖에 안 남아요. 또 에센셜 오일은 정말 이게 산업 쪽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에센셜 오일에는 종종 알코올, 비휘발성 기름 또는 굉장히 저렴한 에센셜 오일 또는 아예 에센셜 오일이 아니에요. 화학 물질을 혼합해서 품질을 떨어지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에센셜 오일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다 밑에 마크가 다 돼 있고요. 원산지부터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이 라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에센셜 오일은 치료 등급이 있고 공업용이 있어요. 공업용이라고 해서 막 큰일 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공업용은 주로 우리 화장품이나 뭐 비누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치료용은 테라피용이라고 해서 실제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 사용이 돼요. 당연히 이 테라피용과 그 다음에 그냥 공업용은 당연히 에센셜 오일의 품질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을 그 식물을 처음 추출해낼 때 그 안에 이 식물의 양리적인 효과를 대표적으로 내보이는 화학 성분의 퍼센테이지가 기준 이상 있으면 테라피용인 거고요. 추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재추출해서 실제 에센셜 오일 안에 양리적인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 향기가 남아있거나 그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에센셜 오일은 무엇보다 그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구분하는 요소가 그 토양, 그 식물을 키우는 토양, 그리고 기후, 그리고 화학 비료 사용 여부 등의 생태학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수확 시기, 그리고 이 식물 자체의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화학 구조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과 품질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에 보면은 오일을 추출하기 위하여 식물들을 수확할 때는 반드시 제철에 수확해야 하는데, 식물 내 오일들의 화학 조성이 수확 시기에 따라 항상 변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해마다 기후가 다르고요. 혹시 또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종자고 똑같은 그런 어떤 조건에서 키웠지만 그 해에 어떤 그런 기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안에 화학 성분이나 양리적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해요. 그리고 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어디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지역에 똑같은 회사, 똑같은 토양에서 키운 그 에센셜 오일을 이제 몇 년 있다가 추출된 거를 구입을 했어요. 당연히 틀릴 거예요. 예,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식물의 계절과 또 하루 시간에 따라 오일들이 식물의 여러 부위로 이동하기 때문이고, 오일의 향기와 화학적 성분은 토양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경작 방법에 따라 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오일의 특성에도 나타나요. 똑같은 라벤더지만 뭐 어떤 지역에서 종자가 똑같아도요, 지역이 다르면 안에 화학 성분이 다르고요, 화학 성분의 구성들이 다르다 보면 당연히 효과가 달라요. 이러한 것들이 먼저 오일이 식물에 저장되는 부위를 이해한 후 정확한 추출 방법을 이용한다. 이 부분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센셜 오일들 중에 꽃에서 추출하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은 뭐 자스민, 네롤리,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로즈, 그리고 또 향수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일랑일랑 또는 랭랭이라고 말하는 향기가 있어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 꽃에서, 그리고 레몬그라스, 또 뭐 팔마로사, 페리그레인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 잎에서, 그리고 또 나무의 껍질에 추출하는 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나몬, 계피, 여러분들 계피 아시죠? 그리고 나무 전체는 보통 나무를 이렇게 톱잎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얇게 쫙 다 이렇게 해가지고 톱밥처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추출을 해요. 그래서 나무 전체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시더우드, 또 샌달우드, 또 로즈우드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대표적인 게 진저, 생강, 여러분들하고 친하죠? 생강. 그리고 베티버라는 향이 있는데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에서 이 베티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솝 브랜드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처음 이솝 브랜드를 만났을 때 향이 패촐리, 베티버 이런 향들이 주 메인 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 로션을 향을 맡아보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게 통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너무 잘 돼서 백화점 이런 데 잘 자리 잡았지만 역시나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향은 이런 베티버나 패촐리가 들어간 향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맑고 좀 부드러운 이런 향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라늄,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것들은요, 잎이나 그 꽃, 그리고 걔네들이 달려있는 얇은 그런 가지 이런 데서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에서 추출하는 거. 열매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먹는 그 과육 있죠. 오렌지 이렇게 까가지고 먹는 그 과육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껍질에서 추출해요. 우리 왜 쌕쌕이라고 하죠. 귤 이렇게 까면 껍질 안쪽에 톡톡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걔네들. 그걸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레몬, 라임, 뭐 오렌지, 만다린, 버가몬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 수지에서 추출하는 향은 미르 또는 모략이라고 말하는 머흐라는 향기가 있고 또 프랑키센스라고 하는 향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에센셜 오일들이 어디에 주로 이렇게 식물 자체에 있을 때 어디에 존재하며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들이 식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볼 텐데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요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끝내고 두 번째 3월 둘째 주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